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한 두 가지 학습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보통 원어민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내용으로 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베이비 토커 내용으로 영어를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료만 우리가 수신료를 내도 TV에서 정말 세계적인 방송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무료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전 세계 방송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을 들으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는 이런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뭐 이런 영어.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근데 이것조차도 말이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컷 들었는데 미국 갔더니 발음이 달라.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What's up, man? How have you been? 이게 굉장히 추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Get me some ice cream on your way. 이게 말이죠. 여기서 배운 거랑 저기서 배운 거랑 완전 달라. 내용도 내용이지만 속도도 달라. 그래서 내용이 현지서는 내용이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그들과 똑같은 속도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험 영어, 시험적 환경, 시험을 잘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뭐 이거 인터넷 서비스 되는 거 보면 대부분 기계적인 음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 발음도 그렇고요. 시험 영어가 대표적인 예죠. 특히 수능은 아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도 약간 뭐 굉장히 원어민화되어 있긴 하지만 가끔 들어보면 속도가 조금 느려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미국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쓰는 컨텐츠입니다. 평창, South Korea is preparing to host 2018 Winter Olympics. What South Korean city hosted Summer Games in 1988? Name the two scientists who in 1953 described the structure of DNA as double helix. 여러분, 미국의 중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몰라요, 이걸. 읽는 것도 힘든데 듣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영어가 안 되냐고요?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수준 낮은 내용으로 계속 영어를 진행해요. 평생 영어를 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에 똑같아. 왜? 수준이 말이죠. 미국의 보통 원어민들이 쓰는 내용과 속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천천히 계속 평생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살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그 아이가 노출이 됩니다. 제가 JTBC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가끔 거기 보면 최근에 15개월 된 아이 집에 이제 방문했을 경우에 벌어진 일인데 방송인 이경규 씨랑 정영돈 씨가 그 15개월 된 아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2분 사이에 무려 약 46개의 문장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뭐야?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노출이 되죠. 성인들의 표현에. 그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양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그게 빠진 거죠. 너무 쉬운 내용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잘 되는 영어 사업은 보면 말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초 영어, 왕기초 영어, 초보 영어, 왕초보 영어. 초보가 안 되니까 왕초보.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에서 영혼이 머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기가 영혼이 아기에 머물도록 하면 엄마, 아빠 너 계속 이것만 이야기할까요? 밥 먹어 이런 이야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가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점점점 귀가 익숙해지면 우리 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익숙해집니다. 소리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K-POP 스타 우승한 김종섭, 박현진 이 학생들이 11살이에요. 초등학생. 자,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한번 글로 써봤어요. JYP 박진영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때요? 여기 나오는 춤들을 다 춰보니까 되던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 한 명인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었는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무 부분을 수정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풍부해요. 수준이 높고. 초등학생 11살짜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영어가 안 돼요? 보통 원어민이 쓰는
내용과 속도로 우리가 듣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시간에 어쩌면 영어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잘 듣기 위한 학습 원칙 첫 번째, 보통 원어민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영어를 들어야 된다. 2배속 늦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통 속도, 원어민이 하는 속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2배속 빨리,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어민이 현재 쓰고 있는 똑같은 속도로 들으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이게 되잖아, 지금은. EFL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을 안 가도, 호주를 안 가도 내 손에, 모바일 속에 다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걸 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야죠. 가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님이 AFKN을 씹는 동안 들었는데 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들으면요. 그 소리를 미리 알기 때문에 빨리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죠.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어서 설사 내가 그 내용을 몰라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EFL 환경에서는 말이죠. 그게 안 돼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요. 우리는 이미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다 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제가 영어 배우기를 권합니다. 이미 다 컸잖아요. 인지 능력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알고 보면요. 그냥 끝이에요. 시행착오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한번 알고 나면요. 그 다음 저절로 쭉쭉 다 알게 돼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hat does it sound like? Science fiction. All right, so let's play a version of actual speech. She cut with her knife. She cut with her knife. All right, now we're going to play you the funny version. She cut with her knife. She cut with her knife. Does it sound like anything now? 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실험한 내용입니다. 이 She cut with a knife라는 이 내용을 처음에 말을 안 해주고 기계음을 들려줬죠. 그랬더니 원어민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 강사가 이 내용이 She cut with a knife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 다 알아듣잖아요. 똑같습니다. 원어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는 소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익숙하지 She cut with a knife를 그러면 기계음을 계속 100번을 들려주면 저절로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 방송을 들을 때 그 내용을 미리 알고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 그 소리와 매치가 되면요. 그 다음 비슷한 소리 넣으면 다 알아듣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잘 듣기 위한 두 가지 학습 원칙은 보통 원어민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들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단어의 소리를 알고 단어가 뭉쳐져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 덩어리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내용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 앵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Sarah, if the president made these allegations 48 hours ago, has he called the FBI director since he made these allegations and asked if they were true? 자, 이런 질문을 탁 던집니다. 자,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너무 빠르서. 빠르기도 빠르거니와 속도 문제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도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 단어도 있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막상 뜯어보면 대부분 한 번씩 본 단어들이야. Sarah, 뭐 사람 이름이잖아요. Sarah. If the president, 대통령이잖아요. Made, make 과거, 만들다, 만들었다. The allegation, 혐의를 만들었다? 좀 뉘앙스가 잘 안 들어와. 48 hours고, 48시간 전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말이죠. Made this allegation이라는 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혐의를 만들었다. 이게 뉘앙스가 탁 와닿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맹점이 뭔가면 단어는 아는 건 좋은데 make 1대1로 너무 단어 대응을 많이 했어요. make 만들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make로 만들다로 고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말이죠. 실제 영어에서 make는요. 구동사로 훨씬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make the allegation 하면 혐의를 제시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make copy, 복사하다. make mistake, 너무 많이 쓰잖아요. 실수하다. make treatment, 처리하다. make statement, 진술하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make는요 훨씬 구동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의 뉘앙스를 아는 게 영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단어는 죽은 단어입니다. make 만들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이 구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외웠던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나 단어도 많이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해가 빨리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바로 다양한 용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구태의연한 정해진 표현으로 쉬운 걸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을 다양한 용례를 보지 못한 거죠. 미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Has he called? 전화했느냐? call이 여기서 부르다가 아니고 전화하답니다. 전화했느냐? The FA director에게 Since he made his 그가 이 혐의를 제시한 이래로 since 이래로잖아요. 그리고 asked 질문했느냐? If they were true 그것들이 사실인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리, 이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 크게 6덩어리가 됩니다. 6덩어리로 이 앵커가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Sarah, if the president made these allegations 40 years ago 여기서 약간 쉬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Has he called the FA director since he made his allegations and asked if they were true? 여기 조금씩 쉽니다. 그래서 이게 6덩어리예요. 자, 이 덩어리가 되면 말이죠. 이 made these가 붙어버리면 made these에서 made did 발음이 안 나요. 안 들려요. made these 한 단어처럼 들리니까. 그 다음에 has he called 이것도 거의 뭐 붙어서 나니까. 이해되시죠? made these allegations 이 붙어서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글로 쓰면 이렇게 다 띄워서 표시를 하지만 띄워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글로 쓰면. 근데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말을 하면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Sarah, if the president made these allegations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단어들이. 40 years ago 붙은 겁니다. 이게 발음을 할 때는. Has he called the FA director? 이게 붙은 한 덩어리예요. And since he made these allegations 붙은 덩어리예요. And asked if they were true. And asked, and가 아니에요. And asked if they were true.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덩어리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덩어리는 왜 여기서 잘리느냐? 이게 바로 23원리입니다. 이 덩어리에서 잘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미국인들은 여기서 쉬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영어를 하지 못했냐? 첫째는 열악한 EFL 환경입니다. 미국을 가지 않고는 미국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 50년간에. 그 열악한 EFL 환경. 불과 이 앱이 발달이 된 게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즐겨 제 모바일 폰에 앱을 깔기 시작한 것도 한 3, 4년 전부터입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열악한 EFL 환경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만 해결하면 돼요. 요거만 해결하면 이제는 영어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단순히 시험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미국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미국인이 될 수도 없고요. 한국에 살면서. 그러나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그들의 학문을 다 이해하고 그들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요. 언어 분석학적 접근을 해왔습니다. 언어 분석학적 접근. 한마디로 학생들이 언어학자가 다 됐습니다. 이게. 분석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설명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이 두 가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 한번 보십시오. 뭐 보통명사, 수사명,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 인칭대명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어, 동명사, 명사절, 유도, 여러분 이게 100개가 넘어. 근데 이게 전부 다 한자야.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원어민들이, 언어학자들이 이 지금 영어로 써놓은 걸 일본 사람이 번역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번역하고 중국 사람이 번역하고 이 한자로 다시 한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이 100개가 넘는 문법 용어를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오형식,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영어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 교육 이론에 근거를 해서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보십시오. I bought a book yesterday 하면요. 나는 어제 책을 샀다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말할 때 I bought a book yesterday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책을 읽는 것도요. 1번 나는 어제 책을 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돼. 요 짧은 문장을 읽는데도 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겠어요? 주르륵 넘어가는데. 자, 지난 50년 동안 복잡한 영문법과 한국식 사고방식 영어 교육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복잡한 걸 돌리고 이 도스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돌리다 보니까 영어 수업에 한글 설명이 너무 많아. 한글 설명이 많아진 거예요. 복잡한 영문법들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영어 몇 줄 공부하는데 한글이 더 많아요. 어려워. 예, 도스를 돌려서 동영상을 구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질 않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예, 시험 영어 위주다 보니까 짜여져 있어. 각본이 짜여져 있는 영어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 강의에 계속 의존하게 돼요. 재미가 없고 내용이 어려운 건 내용이 이 어려운 걸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기초, 초보. 요즘 가장 인기를 끄는 강의가 뭐예요? 기초 강의, 초보 강의.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아는 거야. 평생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초보, 왕기초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인기 끄는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쏟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습니다. 왜 평생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평생 영어 공부를 합니까? 언어는 수단인데 일정 기간 하고 활용을 해야죠. 전 세계에 나서 활용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영어로 돈을 벌어야지. 돈을 평생 영어로 쓰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심각합니다. 지난 50년간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 고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고수 영어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윈도우 10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외국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야. 영어 프랙티스를 외국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 쫓아다니고 말이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 witness who was on patrol says that the girl wandered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자, 이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CNN 방송에 있다고 치고 그 내용을 공부한다 칩시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좀 영어를 잘 가르치시고 영어를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정관사고 이게 witness가 명사고요. 그다음에 who was on patrol이 관계대명사의 주격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says가 단복수 일체에 의해서 단수니까 s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that 이하가 목적절인데 이 that이 명사절 유도 접속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가 정관사고 the girl 해서 주어가 되고요. 자, wondered 이렇게 됩니다. 자, 이 wondered W-A-N-D-L은 방황하다지만 O가 되면 여기서 또 지적 과시가 나오죠. 이 문장 하나 하는데 이 문장 하나 설명하는데 필요한 문법 용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 관계대명사, 주격, 전치사, 추상명사, 단복수, 일치, 명사절, 유도접속사, 목적격, 부사, 고유명사, 복합전치사, 구동사.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를 이거를 다 설명을 해서 이거를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 요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 시간이 다 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걸요. 순찰 중인 목격자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소녀가 숲 밖에서, out of the forest, 숲 밖에서 wandered, 방황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됩니다. 지그재그도 이런 지그재그가 없어.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 하나 읽는데 이 문장 읽는데 시간이 이렇게 얼마나 걸려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이 방송으로 나오면요. 몇 초 안 가요. 3초면 끝나는 거예요. 3, 4초면 끝나는 거를 지금 이거 읽는데 분석하는데 세월이 다 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분석학자가 된 거야. 어느 학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설명을 무지하게 잘해요. 공부 좀 하는 애들. 뭐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입학처장들은 이렇게 제가 가끔 오면 물어봐요. 야, 너 제런드가 뭐냐? 투 인피니티브가 뭐냐? 설명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영어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면요. 설명 쫙 하는데 영어는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의 모순이 뭔가? 언어 분석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식 영어죠. 예를 들어서 순찰 중에 했던 목격자가 그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는 해석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면 만점을 줍니다. 굉장히 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익숙해 있던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영작해라, 영어로 말을 해라, 그러면 이제 1대1 대입을 빨리 해야 되는데 A witness was on patrol. 그 소녀가 the girl who 밖에서 out of forest 방황하게 wandered 도움을 help 요청했다고 ask for says 말한다. 자, 이 순서대로 1대1 대입하면 영어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순서를 만약에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식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언어 분석 학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수 영어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용적. 우리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언어가 대단한 거라고. 이제 영어를 쓰고요. 사용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호기심 있는 건 찾아서 좋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수 영어에서는 100개가 넘는 문법용어를 단 4개로 딱 줄였습니다. 단 4개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23원리에서 다른 용어 하나도 쓰질 않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모든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요. 모든 영어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뇌에 방해가 되었던 100개가 넘는 문법용어 필요가 없더라. 영어를 쓰는 데는. 언어학자가 될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그냥 단순히 잘 사용하고 싶은 분은 그 용어는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이 4개의 용어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영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익 점수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토플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팅 문제가 안 됩니다. 리스닝 문제가, 스피킹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 4개의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인트로덕션 강의가 끝나고 제일 먼저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형식 문장도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5형식 문장은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modifying adjective라고. 명사 뒤에서 수식한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게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니까요. 일단은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adverb, 부사가 어려운 거예요. 부사의 개념을 인터넷 서치해보면요. 정말 중구난방 설명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용어를 딱 요약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사는 ample description adverb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ample description adverb라는 정의가 왜 중요한가?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너무나 부사를 명쾌하게 사용하는데 언어학자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념만큼 단순한 건 현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말에 24가지가 가능해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24가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영어식 사고는요.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입니다.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조사 언어이기 때문에 조사만 제대로 붙여주면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주어 목적기 앞으로 가나 뒤에 가나 상관이 없어요. 말이 돼요. 내가 어제 책을 구입했다나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나 내가 책을 어제 구입했다나 내가 책을 구입했다 어제나 내가 구입했다 어제 책을 내가 어제 구입했다 책을 24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두 번째 게 유리합니다. 내가 구입했다 책을 어제 하면 1, 2, 3, 4 주르륵 하게 되죠. 요 사고 훈련을 조금 해주면 영어를 한글처럼 읽게 된단 말이죠. 한글처럼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일단 속도가 빨라져야 그 다음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5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영어 문장은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해석이 단 9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메이징 하죠? 모든 영어 문장은 우리나라 말에 9가지로 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의 성질만 알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5형식 문장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분석하면 뭐예요? 이거 분석 실컷 해봐야 뭐예요? 이걸 못하는데.
이걸 못하잖아요. 영어를 긴 글 읽으면서 줄줄 읽지를 못하잖아요. 분석한다고 세월 다 보내고. 그것도 뭐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뒤로 줄줄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단 9가지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고수 영어 23원리를 배우게 되면 말이죠. 단순한 원리와 영어식 사고방식, 영어 교육의 결과가 뭡니까? 윈도우 10을 굴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딱 그 4가지만 가지고 모든 영어 문장을 잘 설명, 영어식 사고 순서대로 덩어리 소리로 설명을 하니 한글 설명이 줄어들죠. 수업 시간에 영어 문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설명이 쉬우니까, 전달 방식이 쉽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글 설명이 줄어들고 영어를 양을 많이 들여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실제 쓰는 영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뜨는 뉴스가 지금 미국에서 바로 뜨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수업을 하니 우리의 관심사야. 빌보드 차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팝 가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 관심사잖아요. 그대로 들고 와서 수업을 해. 재밌을 수밖에. 왜 가능해요? 23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기가 쉽고 듣기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수준 높은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쉽지만 수준 높은 강의. 그러니까 일정 기간 영어 공부를 하면 23원리 이론 강의가요. 불과 13시간밖에 안 돼요. 23원리 다 해봐야. 거기다가 실습 한 10시간 정도면 땡이야. 그럼 23시간 정도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앱을 보면서 자기주도 학습만 하면 돼. 가끔 인강 한 번씩 들어주면 되고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제는요. 외국인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을 만나지 않아도 문화를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국을 가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고수영어 23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문법 지식이 딱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만 다 분석이 됩니다. witness는 명사고요. who was on patrol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품은 명사야. 그 다음에 says는 동사죠. the girl 명사죠. wonder 동사죠. out of forest는 부사죠. ask for는 동사죠. help는 명사죠.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알면 모든 영어 문장이 다 분석이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에 영어식 사고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식 사고만. 순찰 중인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왜 말이 안 돼요? 되죠. 세종대왕께서 조사만 제대로 넣어주면 위치가 바뀌어도 말이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말 되잖아요. 요 사고 훈련이 되면 앞에서 뒤로 주르륵 하면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요 훈련이 고수영어 23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A witness who was on patrol says.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예요. The girl wandered out the forest가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예요. And asked for help가 세 번째 덩어리예요. 사실은 이 문장은요.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를 말을 할 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거야. Witness was on patrol says that the girl wandered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만. 아, 어떤 누군가가 순찰 중이구나. 아, 어떤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아,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구나. 누가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거 동사, 명사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앞에 23원리를 통한 영어식 사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해주는 게 고수영어 23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요.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말한다. 그 소녀가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그리고 요청했다고 도움을. 자, 이런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스피킹을 하게 되면요. 사고가 이렇게 영어식 사고가 돼 있다 보니까 1대1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 witness was on patrol. 말한다, says. The girl wandered. 방황했다고 숲 밖에서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말하기가. 그럼 쓰기도 쉬워지죠. 이제는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어를 안 만큼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단어를 알아도 효과를 못 봐. 왜? 한국식 사고가 돼 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야. 시간이 걸려. 한참 생각해야 돼. 영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뉘앙스까지 몰라. 최악입니다. 자, 이 영어를 문자로 표기하면 다음 띄우고 witness 다음 띄우고 who 다음 띄우고 was 다음 띄우고 다 띄우죠.
글로 표기하면, 그러나 말하기 표기를 하면요. Witness was on patrol 한 덩어리, says that 한 덩어리, the girl wandered 한 덩어리, out of the forest 한 덩어리, and asked for help 한 덩어리. 자, 이게 더 빨라지면, 말이 더 빨라지면 A witness was on patrol says that the girl wandered out of the forest and asked for hel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 한국어도. 자, 한국어로 해볼게요. 순찰 띄우고, 중 띄우고, 이었던 다음 띄우고, 그 다음 띄우고, 소녀가 다음 띄우고, 다 띄우죠? 글로 문자로 쓰면. 자, 말하기 하면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그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상적으로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찰 중이었던 목격자가 그 소녀가 숲 밖에서 방황했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게 세 덩어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덩어리로 뭉쳐졌을 때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영어식 사고와 더불어서 덩어리로 어떻게 소리가 매치해야 되는지 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엔 그게 없었다. 왜? EFL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자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자료가 넘치잖아요. 이제는 영어 교육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미국을 가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학연수 조기유학이 필요 없단 말이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직독직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직독직해는요. 원칙이 부재라서 예외 천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반화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8, 90%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너무 예외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쉬운 문장만 가지고 해요. 쉬운 문장만 가지고. 어려운 문장으로 넣으면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덩어리 소리 개념 부재. 덩어리 소리 개념이 없어요. 이게 방송하고 매치가 안 됐단 말이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가 합작이 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로지 읽기만을 위해서 따로 빼낸 거예요. 얼핏 보기 좋은데요. 실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직독직해가 아니라 직독난해더라고요. 직독난해. 한글로 읽긴 읽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 듣기 위한 두 가지 학습 원칙은 첫째, 보통 원어민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들어야 된다. 둘째,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의 소리를 알 때 영어식 사고와 덩어리 소리 개념을 갖고 들어야 된다. 이게 고수영어 23원리고요. 자, 여기에 원리의 바탕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고수영어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속독, 속칭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